어, 우리 주님 보좌로 임하소서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개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를 드리세요. 좋은 거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 감사드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와 감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위해 기도할 때 자기의 것에 대해서 미래의 소망과 방향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걸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주실지를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세요. 이렇게 딱딱 단답식으로 하지 말고 뭉터기식으로 하지 말고 그 길이 어떤 길이 열리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할 때 어떤 길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세상을 믿지 말라는 게 뭐냐. 이제 이거는 훈련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왜 공부가 중요한지를 얘기해도 시비를 걸시지 마시라 이거예요. 예배 때는 공부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전. 왜냐하면 하나님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무식한 자를 들어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가난한 자를 들어서 누굴 부끄럽게 해요?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 세상 것을 초월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나라 관점에서 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천벌이 어떻게 내린다고요? 내 자식처럼 다른 집 아이들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천벌이 내려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용영 국방부 장관 또 검찰이 체포를 했네. 대통령 말 듣고 계엄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통령 허락을 받고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가 온 거예요? 지금 딥스테이트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어서 실체. 그 실체가 뭐냐? 서울대 법대 카르텔이에요. 서울대 법대 카르텔들이 수십 년 동안 재계랑 혼맥을 맺고 공직자 사회에서 고위직 모든 관계를 얽혀 설키고 사돈의 팔촌이 누구고 막 이래가지고 그물망처럼 엮어진 그 카르텔이 있어요. 그건 개인들의 혼맥으로 이어져서 그 카르텔을 통과하지 않으면 판검사가 못 되게 사법시험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제 위로 가는 사닥다리. 그러니까 사람을 체포해서 가두는 쪽으로는 노력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단체 독재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윤 대통령이 기존 카르텔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한동훈 쪽을 밀어서 그러는지 한동훈이 날치고 있는 거지 이제 기고만장해서. 근데 저렇게 교만하면은 자기 교만으로 이제 망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자기네 편을 막 총 쏘고 막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검찰이나 검찰은 군인을 잡아가냐? 군인이 무기가 더 세거든. 군인이 무기가 더 세고 군인은 간첩을 도청할 수 있어요. 기무사가 뭐예요? 국군 정보 부대가. 외국의 간첩들이 뭐를 하는지 그거를 이렇게 첩보를 하는 거예요. CIA처럼. 그러니까 정보망도 있지 무기도 세지. 수십만 명의 군인이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부에 있는 사람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군사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쫄병은 앞만 봐야 돼. 앞에 벽이 있어. 뒤에는 짝대기 세 개 있는 상병이 나를 관찰을 해.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관찰 못해.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상사 아저씨가 아니 하사 책상이 있어. 앞만 보고 있어. 앞으로 나란히. 책상이 그렇게 돼 있어. 제가 청소부였거든요. 군대 사무실에서 청소부 구두 닦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잡일은 내가 하는 건데 내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 벽만 있고 출입문이 있어. 그럴 땐 뒤에 저기 짝대기 세계 상병 형님이 뒤에 앉아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하사가 있고 그 뒤에는 상사가 있어요. 상사 옆에 중인가가 있어. 중위. 근데 중위는 굉장히 젊고 상사는 그 삼촌뻘 되게 나이가 많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리고 옆에는 대령님 방이야. 대령님이 뭐 하냐? 참모총장한테 신문 보고하는 거예요. 오늘 일간신문 보고를 하는 거야. 뭐가 이렇게 일간신문이 나왔다. 이렇게 막 이렇게 비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참모총장 비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쫄다고 저희들은 어떻게 해? 아침 일간신문을 가위로 오리는 거야. 풀 붙여가지고 해가지고 참모총장님 신문 보는 거 마련해드리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것도 못해. 청소만 하는 거야. 그럴 때 보세요. 나는 뒤에 상병 형님이 뭐 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야. 앞만 봐야 돼. 이렇게 정자세하고. 그러니까 힘이 아무리 세도 뒤에서 정보 관찰을 딱 하고 뭐 하는지 다 보고 있으면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군이 힘은 더 세죠. 병력도 더 많죠. 예산도 더 많죠. 근데 왜 검찰한테 쪽을 못 써요? 검찰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군인은 검사들이 무언 짓거리 하는지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파워인 거예요. 그래서 정보 노출을 많이 현대사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통제당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어야 돼. 정보가 있어도 돼. 근데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가져가게 하면 통치체제에 그게 써먹는단 말이에요. 전기차가 왜 안 좋냐면 전기차는 버튼만 누르면은 100km 있는 데에서 스톱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대구를 가고 있어. 서울에서 버튼 누르면 전기차를 스톱시킬 수가 있다고. 요즘은 부산에서 서울에 있는 자기 차를 서울역 주차장에 파킹된 자기 차를 문 열고 닫고 에어컨까지 다 킬 수 있어요. 일반 가솔린 차가. 전기차는 더 하지. 걸어 다니는 감시기계예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는 다 전기차로 돌리잖아요. 통제하려고. 전기차에 왜 2천만 원씩 생돈을 줘서 싸게 사게 해요? 통제 목적인 거예요. 국민들 세금을 2천만 원, 1천만 원씩 왜 보조금을 줘? 그 세금인데. 한 대 사는데 왜 2천만 원, 1천만 원, 1,500만 원 보조금 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 6천만 원짜리 전기차가 있어. 싼지 비싼지 하여튼 6천이라고 그래. 그러면 4천만 원으로 싸게 해주고 그 2천만 원은 누가 내? 정부 보조금이잖아. 정부가 왜 보조금을 많이 줘? 가솔린, 디젤은 보조금 안 주는데. 이유가 있어요. 보조금 줘서 비싼 차 타잖아요. 그러면 통제할 수 있어요. 사람을. 그래서 공짜 있어 없어? 공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 도움은 주고 도움 받지 마. 그러면 정보가 털리질 않는 거예요. 자, 해리스 장군이 있었죠. 몇 년 전에 주한미군 사령관 하다가 대사로 왔던 사람. 주한미군 사령관이 아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태평양 사령관이에요. 미군 최고 사령관이 우리나라 대사로 왔어. 그런 고위직 장성은요. 영국 대사나 호주 대사 가지 한국 대사 안 와요. 근데 그때 왜 한국 대사를 안 보내 트럼프가 최고위직 장군을 보냈냐 이게. 예? 근데 그 해리스가 하와이가 집인데 물론 이제 뭐 저기 본토에도 집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정보장교예요. 정보장교라서 계속 소련 잠수함을 체포했던 사람이야. 소련 핵잠수함을 그 사람이 그 정찰기를 갖고서 잡아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켓 쏘고
미사일 쏘고 이런 거보다 뭐가 센 거예요? 정보를 탐지해 가지고 결정을 할수록 지시를 하는 게 뭐예요? 제일 센 거예요. 그래서 정보장구였기 때문에 참 이 태평양 총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운전하고 그래도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 대령인가? 그래요. 스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큰 거 전투기 수백 대 운영하고 이래도 참모총장이 못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어야지 제일 높은 사람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은 미 태평양 함대가 소련 핵잠수함 체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정보를 캐가지고 알아낸 사람의 도움 때문에 태평양 사령관이 핵잠수함 소련 냉전 시대에 소련 잠수함 잡은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신문에도 안 나. 미군에서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진짜 냉전 시대 때 미국이 소련 핵잠수함을 체포를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큰 거예요. 예? 세계적인 거지. 근데 그게 정보 장교일 때 조그만 비행기 타면서 전파 수신해가지고 도청을 해가지고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사일 갖고 잡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 자 따라서 태초에 정보가 계시니 그 정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정보는 하나님이시더라. 그 정보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시라. 그러니까 태초의 정보로, 그러니까 무슨 전파는 아닌데 모든 만물의 인포메이션을 통제하고 계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걸 워드라고,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공부 못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걸 꼭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왜 들어주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 여러분 공부 못하는 거 다 아시고, 여러분 공부하기 싫은 거 다 알고, 여러분이 꼭 공부하기 싫은 것만 엄마는 공부하라고 쑤셔 대신다 이거예요. 아기를. 아니 내가 좀 잘하는 걸 공부하라고 이렇게 하고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못하는 것만 어떻게 넌 그거 못하냐, 넌 피아노를 못 차냐, 피아노 좀 쳐봐. 예? 난 수학을 못하는데 엄마는 수학 좀 해봐. 그리고 꼭 체육하고 싶은데 수학 선생님한테 과외 지도 시켜요. 내가 못하고 하기 싫은 것만 막, 그런 게 이제 학생들의 상황이잖아. 근데 하나님 그거 아신다 이거. 뭘 싫어하는지도 아신다 이거. 하나님은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것을 간구해서 하나님 마음하고 딱 맞아떨어지고 합의가 될 때 그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헛기도가 아니라 내 본심으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왜 악인이 망하도록 가만히 계시고 악인이 자기 죄로 자기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죠? 땅은 인간한테 주셨고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시편에.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질러버리세요. 그런데 땅은 어떻게 해요? 자녀한테 맡기신 거예요. 망하더라도 네가 해봐. 네? 수학 박점 맞아도 되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 도움 안 받고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전능자가 모든 탐지를 하면서 뭐 일은 안 해요. 감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 그 로고스란 것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시대에 쓰던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 철학자들이 쓰던 용어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 했어요. 그 로고스의 L자 있죠. 로, 이래서 L자로 시작해요. 그래서 L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걸로 스페인어든 프랑스어든 영어든 라틴어든 L자는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 하면은 태초에 어떤 뜻이에요? 로고스라는 것은
라이트라는 거 있죠. 라이트. I면 뭐뭐의 소유격이에요. 엘로힘의 소유하신 그 흐트라는데 그 흐는 고스트에서 지식을 가리켜주는 영의 기능을 고스트라고 그러고 스피릿 이러면 살도록 도와주시는 기능을 하는 영을 얘기할 땐 스피릿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스트는 보통 사람이 귀신 유령이다, 스피릿은 영이다 이러는데 둘 다 영이에요. 근데 기능이 달라. 죽은 사람 살리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영을 스피릿이라고 하고 고스트는 원래 그 흐스트 너리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노시스 뭐 그래서 크노라고 돼 있는데 옛날 말은 그노시스트 그래서 계시와 지식 그래서 고스트는 뭔가 깨닫게 하시는 현상이 있는 영을 얘기하다가 기독교가 하도 스피릿 하다 보니까 고스트는 귀신한테 써버렸어요. 근데 400년 전에 성경은 홀리 고스트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고스트 쓸 때가 있고 스피릿 쓸 때가 있고 이건 라틴어를 알아야지 중세 영어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은 모든 정보를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만물 속에 그분은 살아계시고 성령을 안 받은 사람한테도 지식을 정보를 캐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CIA, KGB 국정원처럼 정보만 캐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아프다는 정보를 딱 알면은 CIA 국정원 정보는 아픈가 보다 이러고 보고를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 중에 계셔서 아파 그러면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프면 같이 하나님이 아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아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 아파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 아픈데 나 이렇게 공부 못해서 고생하고 짜증나는데 왜 짜증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짜증나서 여러분도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니까 피조물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아버지 속의 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스트레스 왜 받아요? 스트레스의 근원은 아세요? 하나님이 짜증날 때는 피조물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 된다고도 의학 박사들이 얘기해서 스트레스 수치를 높게 잡고 사는 사람은 잘 먹어도 이게 체질이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까탈스럽고 완벽하게 사시지 마시라. 까탈스럽고 완벽하게 살지 마시라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사냐. 새벽 기도 매일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다가 기도할 때 열심히 하고 잠을 잘 때 푹 자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 이렇게 하셔야 돼. 애들은 아주 밤새 공부를 해요. 근데 난 밤새 공부도 못해요. 근데 또 잘하지도 못해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한테 기준을 두지 말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어제보다 오늘 좀 내가 멋있어졌어. 그러면은 내 기준으로 발전을 시키라는 거지. 여러분 잠이 나는 맨날 퍼질러 자서 잠이 부족함이 없어요 하는 사람은 손들지 마. 창피한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시간이 모질라서 뭔가 시간이 쪼들라는 거야. 예? 그래서 사람이 성격이 까칠까칠해지는 거예요. 성격 잘못 만들면은 어떻게 돼? 자기가 자기한테 못 견뎌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방식대로 사는데 일단은 공부를 하면 몸이 약해진다고 전도서 12장에 기록돼 있죠. 그리고 몸이 건강하게 하면은 공부 시간을 뺏겨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점점 몸이 건강한 게 좋고 성품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대신에 몸이 건강하고 성격이 좋은데 성격이 좋으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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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이 좋으면
그러면은 허허 이래가지고 공부 안 하고 바보 될까봐 성품이 너무 좋으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러나 무시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벌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성격 좋고 건강한데 까칠하게 공부를 안 하게 되거든.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학벌이 딸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씨 좋은 아저씨야. 마음씨 좋은 아줌마로 행복하게 살라 그래. 넉넉하게 인심 쓰고 살라 그래. 그러면 학벌이 있어야지 상처 안 받고 살아요. 학벌은 무능한 사람한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 약한 사람이 있죠. 약한 사람이 있죠. 체구가 왜소하죠. 경찰복 딱 입어봐. 함부로 못 덤벼요. 근데 약한 몸이 있죠. 그러면 약하게 보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얕보인다고. 그러니까 제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는 정신적으로 똘똘하게 사는데 사람 만나니까 참 너그럽고 좋은 분이네.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돼야지 사람이 편히 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착하고 정직한 사람일수록 악한 사회에서는 학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주먹 센 사회에서는 경찰 제복이나 이런 걸 입고 있는 사람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약해 그러면은 놀이터에서 깡패가 오면 우리 형 세다 이렇게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 레슬링 선수다 뭐 이렇게라도 뻥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동네 놀이터에서 얻어맞아. 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공부를 어느 정도 했어요. 이 정도로 해가지고 뭔가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공부를 잘해. 그러면은 공부밖에 모르죠?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널디라고 그래서 머저리라고 해요. 공부 1등 하잖아. 전교 1등 하잖아. 그래 계속 공부만 하잖아. 그러면 뭐예요? 모든 사람을 다채롭게 대하고 모든 일을 능하게 하지 못하는 애라고 찍어버려요. 미국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공급이 많은 거야.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급이 너무 많아. 전교 1등 하는 놈들이 너무 많고 웃긴 거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전국 1등하고 그 국가에서 전국 1등하죠. 전체 수, 예? 그 국가에서 몽골에서 전국 1등하죠. 프랑스에서 전국 1등하죠. 그런 식으로. 그럼 다 미국 와 있어. 그러니까 공부 잘한 놈이 너무 많으니까 공부 잘한 놈은 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루두루 잘하지 않으면 또 전교 1등하고 국가장학금 받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에서 뉴욕 맨하탄 그 유엔 빌딩 앞에 있는 어학연수원에 제가 들어갔는데 아프리카 장관 딸이 왔어. 근데 물어보니까 난 그냥 흑인 학생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유학 보냈는데 지금 영어 실력 좀 부족해서 맨하탄에서 저기 어학연수를. 근데 물가 비싼 맨하탄에 온 거야. 나는 친척분이 거기 사니까 거기 지내는 건데 숙식 제공받아 있는 거라 거기 사는 거지만 아니 왜 싼 데 많고 그러는데 왜 비싼 데서 돈 쓰고 있어. 장관 아들이에요. 아니 딸이에요. 장관 딸이에요. 아프리카. 그 약간 독재국가 하면 돈 많아요. 독재국가 장관 자식이면 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민주국가 뭐 이러면은 뭐 이런 부정부패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독재국가 장관이면 엄청 돈 많이 버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엄청 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 나라 학생들보다 훨씬 돈 많이 써요. 미국 가면.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니까 얘가 어벙할 거다. 얘는 공부밖에 못할 거다. 어떤 일도 못할 거다. 외교나 정치나 운동이나 사회활동이나 클럽 이런 걸 못할 거다라고 아주 찍어버렸는데 왜 그러냐. 그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잘 대하기 위해서 공부를 쭉 하면은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박사까지 쭉 받으면은 하기 싫은 공부는 박사까지 하는 거고, 그리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아니면은 돈벌이가 되는 공부만 하면 돼. 즐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기도하고 설교하고 어린이들 훌륭하게 올바른 정신 갖고 있어야지 훌륭한 사람 되거든요. 그래야 부모님들이 행복해 하시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 되도록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제 설교를 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포커스가 그쪽으로 잡혀서 이제 목회하는 게 성향이 저한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뭐 공부를 해도 이렇게 해도 학생들이 훌륭한 사람 돼야 되니까 2차 대전사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히틀러는 망했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를 했고 이렇게 하면은 방향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아이들 교육서가 되는 거야. 히틀러가 어떻게 망했는지, 히틀러가 어떻게 암살 시도해서 살아나가지고 미친 짓을 했는지 그것도 전부 아이들 교육용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데 이게 뭐든지 공부가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생업을 해서 가족들한테 행복하게 생활비를 댈 수 있는 어떤 둘 중에 하나를 공부하게 되는 시작 전까지는 공부를 싫어도 해 놓으시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목사님이 목회에 필요가 없는 공부를 누가 시키려고 그러면 나는 안 해요. 내가 지금 학생도 아닌데. 예? 내가 학생이라 뭐 레포트 내고 학점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사학위까지 받는 데까지 공부를 싫은 공부를 그냥 해서 자기 성격이 모난 걸 다듬으란 말이에요.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지 말고 이거를 해놔야 자기의 계급장이나 뭔가 예복이 되니까. 예복을 안 입으면 혼인잔치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가 학생 신분일 때 여러 가지를 다 장착해 놓으라고. 그러면서 자기 그 성격도 밝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매일 운동하지 마세요. 운동을 해서 몸이 망가지거나 힘든 게 누적이 되면 그게 스트레스가 오기 때문에 운동을 잘 어떻게 하는지 지혜롭게 학업을 맹렬하게 공부를 하면서 운동을 같이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학생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거든. 그러니까 다 성장을 한 아저씨 나이 된 목사님하고 다르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 성적인 에너지가 막 분출되는 사춘기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데 그거를 30분씩 운동하면 안 돼요. 2시간 또 무지막지 운동을 하고 땀을 쫙 빼고 어떻게 해요? 골아 떨어질 정도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1시간이나 2시간을 일주일에 2번을 잡아가지고 막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다리나 뭐 허파가 막 땡길 정도로 막 숨이 차고 다리가 막 쥐가 날 정도로 이렇게 힘들고 오르막에서 계속 뛰면 어떻게 해요? 이게 땡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리고 와서 공부를 하죠. 그럼 피로도가 와요. 피곤이 몰려온다고. 그러면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있게 운동을 해가지고 극한 상태까지 딱 운동한 다음에 그 오래 하면 안 돼 또.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운동하고 어떻게 샤워하고 푹 자야 돼. 2시간 3시간을 그냥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집에 와서 푹 자야 돼.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그래가지고 피로를 완전히 푼 다음에 맑은 정신으로 공부해야지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운동하고는 어떻게 돼? 자요. 새벽에 운동하고 자. 그러면 기도는 운동하면서 기도해.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는 새벽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렇게 건강해? 밤잠 안 자고?
12시에 모든 게 끝나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만 하는 거야.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계속 움직이지 않고 공부만 하는 거야. 그럼 몸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교회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어. 교회 새벽에 사람 꽉 모였자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게. 그렇지만 나는 학생들의 그 바이오리듬의 향상을 위해서는 새벽 기도보다는 새벽 운동을 해라. 그 심폐가 약해져요. 이렇게 숨을 크게 쉬고, 이게 마라톤 선수는 폐활량이 많아야지 산소를 빨아들이고, 산소가 굉장히 필요한 게 뇌거든.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식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팔씨름 하자 필요 없어요. 팔씨름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폐활량을 키우는 운동만 하셔야 돼. 그러면 수영 아니면 언덕길 오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자전거도 좋지만 자전거는 이렇게 사이클이랑 수그린단 말이에요. 수그리고 허벅지만 계속 돌리니까 폐활량이 그렇게 커지질 않아. 스피드 사이클링 웅크리면은 폐활량이 쭈그러든다고. 그러니까 이러고 뛰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사이클링보다. 허벅지는 커지지만 폐활량 키우는데 약하기 때문에 저는 수영 계속 숨을 쉬잖아. 이게 꼭 이렇게 물에 넣었다가 숨 쉬었다가 다시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근데 수영하자니 옷을 갈아입고 또 번거로워 또 수영장 가면. 그러니까 수영장은 날 잡고 가야지. 이게 맨날 뭐 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어. 예? 뭐 수영장 그 회원권 끊어야지 뭐. 그러니까 뛰는 걸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서늘하고 추울 때 새벽에 뛰는 게 낫지. 그리고 이제 그 많이 못 먹잖아요. 새벽에는 뭐 막 든든히 먹고 새벽에 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곤이 또 올 수 있지. 그럼 팍 쉬는 거야. 근데 만약에 새벽에는 겨울에 진짜 춥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낮에 운동을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그 오전에 공부 많이 되고 오후에 좀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잠깐 쉬었다가 잘 먹고 걸으면서 30분 소화시키고, 소화 다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빨리 걷기 운동을 하는 거야. 오르막을 빨리 걷기. 근데 등산이 안 좋은 거야. 등산은 울퉁불퉁해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되고 약간 땅을 보고 가야 돼. 잘못하면은 이렇게 발목 삐끗하니까 어디에 돌을 디뎌야 될지 계속 봐야 돼. 그러니까 땅을 신경 안 쓰고 그냥 맨 로드 있죠. 아스팔트 로드. 아주 편하게 뛸 수 있는데 그런 데서 뛰는 게 좋다고 저는 여러 번 뭘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동할 때 효율적으로. 이걸 어떻게 공예배 설교 시간에 해요, 이걸. 그러니까 전략 전술을 잘 짜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적 스트레스는 내가 좋아하는 공부는 내가 사업을 할 때 내가 돈 벌고 내 집이 잘 되도록 우리 집을 키우고 일으키는데 내가 재미나게 공부할 때는 소득이 들어올 때 재미나게 밤새 공부할 수 있다. 내가 만약 돈을 많이 번다면은 솔직히 주식 투자 공부, 경영대학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돈을 번다 이러고 돈을 얼마 주식 투자를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투자를 했다 봐. 자기 돈이 걸렸죠. 밤새 공부해요. 그러니까 굳이 돈 벌 거를 굳이 돈이 걸리지도 않았는데 돈 벌 거를 공부하지 말고 사회를 두루두루 공부하고 어학을 느끼고, 그리고 힘든 운동을 해서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아, 개운하다. 이런 그 기상을 딱 가져야지 성격이 좋아진다고. 예? 그리고 사람하고 친할 땐 뭐를 해요? 식사를 하든지 스포츠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술집 가서 친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이 나이트클럽은 절대 못 가. 춤판에 절대 갈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포츠를 하거나 아름다운 식사 접대를 하면서 사람 사귀는 수밖에 없어.
난 교회 와가지고 사람 사귀는 거 이해가 안 돼. 교회에선 기도하고 훈련받고 찬송하고 집에 가고 일주일 내내 식사 시간 있잖아. 그때 친구를 사귀고 전도하고 나에게 맞는 사람은 은밀히 2배로 잘해주고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은 2분의 1 정도만 딱 해주면 공격을 일단 안 해요. 야, 이거 너 먹어봐.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 친구 사이에 긴장이 확 누그러지면서 오고 가는 빵 봉지 안에 싹 트는 우정.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한테 자꾸만 줘서 원수를 없애는 것을 해야 돼요. 공무원이라도 공무원법에 저촉 안 되도록 잘 사람을 챙겨주는 거를 해서 고소고발이 안 들어오게 하면서 공직자 사회에서 자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김영란법만 피하면 돼. 아시겠어? 아, 나는 공무원이 아니라 너무 편해요. 김영란법 맨날 어겨. 편하잖아. 근데 내가 공무원이어봐. 그러면은 퇴직 이후에 삶의 보장이 되고 생활비가 막 국가 세금에서 나오지만 내 인생에 제어를 당한단 말이에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요, 답답하면 어떻게 해? 만 20년 딱 채우고는 때려쳐 버려요. 그러면 퇴직연금 받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사람이요, 자유를 원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생계비도 필요한 거예요. 생계비가 다 채워지면 행복하질 않아. 자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학생 때 내가 뭘 해 먹고 살지, 벌어 먹고 살지, 생계비를 생각해서 꿈을 키우면 안 돼. 생계비는 아버지가 다 주신다고. 그 뒤에 자유가 있어야 돼. 근데 다 생계가 보장되면 노예로 살아요. 잘 보세요.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의견 표시를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간 배정하고 자기가 부모님하고 어디 놀러 가고 싶거나 자녀 데리고 피크닉 갈 때 눈치 안 보고 회장님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어.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억을 줘도 삼성전자 공학 박사 가느니 시골 의사 하겠다 이래서 의대 가는 거는 회장님한테 휴가 결제 받고 뭐 하고 조직에 막 얽혀설키는 게 공학 박사들이거든. 그러니까 싫은 거야. 컴퓨터 천재가 돼도 그게 싫은 거야. 자기가 회장이 되면 자유가 있어. 근데 회장이 안 돼. 그러면 자유가 없어. 근데 회장이 됐어. 계속 경쟁해야 돼. 애플 10을 놨어. 그러면 다음 달에 10일 신제품 안 내놓으면 저 삼성이 따라와. 짜증 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쉬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많이 먹고 스트레스를 풀고 스태미너가 완전히 되는 걸 먹어야 돼. 채식하면 안 돼, 학생들. 목사님 언제는 채식하려며. 그거는 변비 환자. 변비가 걸리면 공부가 안 되니까, 예? 똥이 잘 나오는 음식을 먹으라 이거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웅크리고 공부하면 무조건 자동으로 변비 환자 되는 거예요. 학생은 100% 변비 증세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채식을 하라는 거고, 자기가 진짜 타고난 채식주의자가 아니면 고기를 좋아하게 돼 있어. 성장기는 무조건 고기를 먹어야 돼. 그러면은 좋은 고기를 먹으란 말이에요. 근데 고기를 먹고 소화를 시킬 때 기왕이면은 소화를 다 된 다음에 그냥 공부하지 말란 말이에요. 소화를 시키고는 어떻게 해요? 화장실 한번 갔다가 운동을 땀 흘리고 확 하면은 고기 먹은 거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서 신진대사가 많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먹고 소화를 시키고 운동을 확 하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푹 잔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 반나절 없어져요. 근데 그렇게 반나절을 없애야 운동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한 다음에는 폐활량을 늘릴 정도로 해야지 산소 공급량이 늘어지니까 공부할 때 덜 피곤한데 그 정도 하려면은 반나절을 받쳐야 되고 푹 숙면을 한 다음에 일어나 공부를 해야지.
폐활량 늘리는 유산소 운동을 한 다음에 이제 공기 많이 마셨으니까 나 공부한다 그러면 피곤이 몰려와서 팍 가만히 있을 때 뜨뜻한 공부하는 교실에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생각하는데 체육 시간 다음에 수학을 하는 거야. 미치는 거야. 교련 시간이 있어. 지금 교련 없어. 군복 입고 행군하는 거야. 찔러 총 엎드려 쏴. 플라스틱 총 갖고 그거 하는 게 있어요. 총도 아니야.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 근데 엎드려 쏴. 뭐 이러. 그리고는 모래판에 뒹구는 거야 운동장에. 우리 땐 잔디도 없어. 모래판이야 모래판. 그냥 자갈밭이야. 예? 그런데 그러면은 솔직히 그것도 땡볕일 때 해요 교련은. 그러니까 체육은 재미라도 있어. 공차기를 하니까 재미도 없어. 그러니까 공산당 내려온다 이거 하자 이러면서 그거 하는 거야. 그러면은 꼭 땡볕일 때 교련 아니면 체육하고 그 다음에 수학하고 그 다음에 영어 하는 거야. 미치는 거야. 그럼 애들 어떻게 돼? 다 폭탄 맞아 퍼져서 자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오후 시간에 안 깨워요. 앞에 있는 선호놈 데리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게 과연 그 6시간이 오후 6시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엎어져 잘 바에는 그냥 바닥에 누워 자는 게 피곤이 빨리 회복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 같으면 만약에 그 시간이 학교 시간이 아니면 너 진짜로 운동 확실하게 해라. 성장에 도움되고 신진대사 도움되고 건강체질 개선에 도움되는데 폐활량 키우는데 동시에 도움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땀이 나겠죠. 피곤도가 올려오고 장단지가 이렇게 땡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졸음이 오겠죠. 그러면은 자야지.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 운동을 하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땡기고 피곤하고 땀이 나고 막 이럴 때 어떤 증세가 나요? 자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학생들 먹고 싶단 말이에요. 운동을 하니까 배고프다. 먹자. 막 먹고. 그럼 변비 가중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 식사, 잠 하는 것보다 잘 먹고 운동하고 그래서 소화시켜서 푹 자는 게 훨씬 사이클.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변비 환자 자체가 예방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빈속에 자야지 푹 자고 일어날 때 개운하고 일어나니까 진짜 허기죠? 그러면 살짝 먹으란 말이에요. 슬로우 푸드 소화가 잘 되는 거. 그리고 공부할 때는 헤비한 걸 먹으면 안 돼. 헤비한 거 먹고 싶어? 운동 전에 먹어. 그리고 30분 걷기 해가지고 위장에서 장으로 내려간 다음에 운동을 하라고요. 그래야지 공부 전에 잘 먹고 공부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독일 사람들은 공부할 때 포도당, 눈가의 사탕 같은 그런 게 있어. 약국 가면 영양제 비슷한 거. 그거 이게 캔디 같은 거 하나 넣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속이 비었는데 그 칼로리는 많으려면은 사탕 같은 거 먹고 하잖아요. 배고프면서 열량이 많이 나는 거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더부룩하면 안 돼. 소화시킬 수 있는 거를 공부 전에 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배고픈 상태에서 공부하려면 주일마다 배고픈 상태에서 해질 때까지 목사님하고 굶는 훈련을 하면서 지치지 않는 깡다구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목사님은 훈련이 되니까 식사를 안 하고도 살아요. 이거 왜 그러냐? 학교 다닐 때부터 훈련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몸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몸이 막 먹을 거 달라는데 나는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몸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아야겠어. 그러면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 위장도 가만히 있고 밥을 달라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몸을 만들어야 돼. 몸이 자기 말대로 말을 안 듣는다고. 근데 계속하면 말을 들어요. 자, 보세요. 계속 자명종으로 그 시간에 깨우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깬다고. 근데 그 시간, 그때까지는 계속 억지로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자명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은 다 길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공부 직전에 따라서요. 공부 전에는 배부를 게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싶어. 그러면은 배불리 먹는데 그때는 좋은 거, 성장에 좋은 거, 단백질이 있고 칼슘도 듬뿍 들고 좋은 식사를 하라 이거예요. 좋은 식사. 채식을 하지 마. 언젠 채식하려며요. 똥이 안 나올 땐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 아주 좋은 식을 해야지 성장이 그냥 쑥쑥 자라는 때인데, 어? 예? 그리고 여학생들 잘 생각을 해. 키가 자랄 때 여학생들 키 자라 살 있죠. 살이 토실토실 찐 다음에 키가 쭉 하고 크는 거예요. 식물들 보세요. 키가 쭉 줄기가 자라기 전에 어떻게 토실토실해지죠 먼저. 그 다음에 식물이 쭉 롱다리로 크지. 여학생은 자고로 토실토실 따라하세요. 여학생, 건강한 여학생은 토실토실. 그래야 쭉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여학생들이 키가 많이 크거든. 중학교 남학생보다 키가 중학교 때 잘 큰단 말이에요. 그때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뼈가 튼튼해지고 건강하고 건강미가 있어야 돼. 여성들이. 허약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자가 허약하면은 남자가 좀 도와줘도 계속 허약하면 짜증내요. 결국 여자도 튼튼해야지 자기가 행복한 거지 남자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예? 아 오빠가 해주겠지. 아빠가 뭐 다 해주겠지. 아니 자기가 튼튼해야 돼. 그래서 잘 먹어야 돼. 잘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부하면 안 돼요. 걸어야 돼. 잘 먹은 다음에 걸어야 돼. 그래서 잘 먹을 때는 죄송합니다만 집에서 잘 먹으면 안 돼. 집에서 잘 먹잖아요. 그러면 잘 먹고 배가 부르죠. 뒤비져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을 때는 죄송하지만 외식을 해야 돼요. 자, 외식을 하고 길바닥에서 식당에서 먹어서 거기서 길바닥에서 뒤집어 잘 거야? 예? 들어놓어 잘 거야? 집에 가야 되는데. 무조건 걸어야 되죠. 걷는 과정 가운데 지하철 내려가서 똥 싸고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비져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근데 애가 엄마가 잘 먹여주면 거기에서 애가 뒤비져 잔다고.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 들일 때. 그러니까 힘든 운동을 밖에서 하기 전에 밖에서 잘 먹고 걸으면서 소화를 위장에서 창자로 다 내려보내면 한 30분 걸려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뛰든지 이렇게 해도 돼요. 운동을 격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 먹지 마. 아까 또 먹으래매요. 대충 운동할 땐 먹어도 돼. 운동을 세게 할 때는 빈속에 운동을 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운동하는 데에서 나와서 집에 가서 먹지 마. 운동장 근처에서 배불리 막 먹은 다음에 계속 걸어와. 걸어오면서 어떻게 신호가 와. 그럼 화장실 가. 그러면은 다시 허무하게 배가 고프죠. 그러면 그때 졸음이 온다고. 얼른 집에 가서 샤워하고 푹 자야 돼. 그럼 몸이 깨끗해져. 반드시 화장실 가고 운동하고 먹고 공부하는 사이클을 반드시 이 순서를 전략적으로 짜야 돼. 그래야 몸은 잘 성장하고 공부하는데 산소 공급 팡팡하면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이
교육부 책임자들 커리큘럼 시간표 짜는 분이 이런 거 하나도 연구 안 하고 전국 고등학생을 무식하게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몸은 내가 챙겨야지 교육부가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학원 시간이나 뭐나 이거 다 그것도 챙겨야 된다고. 방학 때 이거를 루틴을 정해야 돼. 근데 이게 한 사이클 돌죠. 잘 먹고 소화시키고 운동 막 하거나 운동 열심히 빈속에 하거나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잘 먹고 소화시키고 그럼 화장실 가죠. 화장실 가면 배 불룩 나오게 먹은 게 싹 내려가잖아. 그러면 또 공복감에 졸리죠. 그러면 뜨거운 물로 샤워해서 혈액순환 시키고 푹 자야 돼. 3시간. 낮잠을. 그럼 맨날 낮잠 3시간 자면 안 되겠죠. 일주일에 2번만 그렇게 완전히 팽팽 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7일이 아니죠. 하루는 안식이라 푹 쉬어야 돼. 6일 동안 팽팽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좋은 대학 못 가잖아요. 운동 시간 그렇게 반나절 이틀이나 반나절 2번 잡아먹으면. 여러분 장기적으로 공부해야 돼. 장기적으로 체력을 연마해야 돼.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공부하고 자기 학습하는 습관을 장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70세까지 공부할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잘 보이는 동안, 책이 잘 보이는 나이가 될 동안 정보를 취득하고 쓰레기 같은 정보 버리고 좋은 정보는 보고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자기가 지혜자가 돼서 자기에게 뭔가 발전되는 거를 자기 스스로 체험하는 그렇게 정보장교, 최고위 정보장교, 해군 태평양 총사령관은 정보통이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대포 쏘고 이런 사람은 총사령관 못 되는 거예요. 머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가 계속 지적으로 개발하고 자기 몸을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습관 장착을 위해서 20살까지 습관 들이는 거지. 20살까지 공부하고 공부 때려치는 사람 다 저주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의 밑에 종업원하고 노예살이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까지 공부 다 했다. 이제 대학 다니자. 대학 나오면 취직하자. 이러면 다 저주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취직한 뒤부터 대학 들어간 뒤부터 계속 자가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치동학원 아무리 다녀도 좋은 대학 들어가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걔는 대학 들어가자 놀자 지금 노세 이러면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서울대 가죠. 서울대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놀자 데모하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줄 타는 수밖에 없어. 누구 뒤에 줄 서자. 이재명 뒤에 줄 서자. 문재인 뒤에 줄 서자. 김영삼 줄 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 감동이 없는 거예요. 김영삼 씨나 김대중 씨는 왜 지도자가 돼요?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많은데 자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세계가 없으면은 추종자가 안 따로. 하버드, 옥스퍼드, 서울대 나온 사람이 줄을 왜 서요? 김영삼, 김대중한.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면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온 애들은 왜 자기 인생이 없어요? 자기 인생이 없는 거야. 남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서. 명령해 주십시오. 그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문대 못 가면은 오히려 여러분 페이스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시키는 대로 살면 그게 사람이요? 하나님께 여쭤보란 말이에요. 태초에 정보가 계시니 그 정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만물을 달통하는 보이지 않는 소리 모든 것에 고통과 신음을 다 정보를 수집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으니 그 고통을 느낄 때마다 그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러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안 받게 해야 돼. 스트레스 받는 건 하나님의 뜻에 오바를 한 거야. 제가 그러니까 새벽 2시까지 밤새 공부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때는 급식이 없었어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학교 가야 돼. 고등학교. 그러면 어머니가
도시락을 2개를 줘요. 하나는 6시간 있다가 먹는 점심이고 하나는 12시간 후에 먹거라. 이렇게 저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점심 저녁을 도시락통 2개를 들어요. 그리고 이쪽은 일제시대 때 가방을 들어. 모르면 고교얄개를 보시면 그 가방이 등장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 고교얄개에 등장하는 그런 가방 들고 도시락통 큰 거 2개를 이렇게 덜렁덜렁하고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6시에 6시 반에 고등학교 가려고. 그럼 밥도 안 해줘요. 그럼 점심 저녁 다 찬밥 먹는 거예요. 그 밥이 다 뭉쳐가지고 덩어리야. 이건 떡이야. 그거를 중고등학교 6년을 먹으면서 다녔다 이거예요. 요즘 얼마나 전국에 뜨거운 뭐 쟁반에 나오잖아. 예? 급식소에서 뭐 쟁반 타서 먹지 누가 이렇게 10시간 묵은 떡밥 된 걸 먹어요. 예? 과자같이 이렇게 밥이 집어진다니까. 예? 떡집에서 썰듯이 그렇게 된다니까. 그 시대 그걸 먹었어요. 김밥 싸서 그건 폭격당해요. 그날. 김밥 싸서 이야 막 뺏어 먹어. 여는 순간 없어져요. 계란 후라이를 맨 흰쌀밥에 덮어서 그거 그날 폭격당합니다. 계란 후라이 저 비싼 계란 후라이 야 우리는 김치만 갖고 왔는데 계란 후라이 폭격당합니다. 이게 젓가락 2개 좀 폭격 들어오는 거야. 나. 그래가지고 어떤 집은 슬기로우신 어머님은 계란 후라이를 도시락 맨 철판 밑에 깔아요. 그리고 그 위에 밥을 위장으로 덮어. 그래가지고 계란 후라이 너만 찍어 퍼먹어라. 지혜로운 어머니. 그 집은 지혜로우시다. 근데 나는 뭘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란 후라이나 김밥 싸우면 폭격당하던 시절에 살았다. 이거. 요즘은 김밥 길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김밥 천국, 김밥 만세, 김밥 왕국, 김밥 아주 가게가 여러 개야. 김밥 천국만 있는 게 김밥 만세도 있어. 그러니까 김밥 그냥 뭐 몇천 원은 그냥 사 먹지 누가 이렇게 막 뺏어 먹어요 그걸. 김밥은 아주 황제 도시락이야. 그래서 봄 소풍, 가을 소풍 때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풍 때 안 싸우고 평일날 싸우면 그건 반칙이야. 그건 그래서 폭격해야 돼. 소세지 폭격당합니다. 소세지 어디서 소세지를 사와? 그 비싼 거. 너 재벌집 자식이야? 소세지? 큰일 납니다. 그런 거 싸우면 큰일 나요. 멸우치, 김치 뭐 이렇게 싸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못 먹었어. 근데 못 먹고도요. 여러분 땀 흘리고 어깨총 엎드려 쏴 뒹굴고 교련 훈련한 다음에 오후에 수학 공부를 해봐.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다 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루틴이란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루틴을 왜 그렇게 시켰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연구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공부는 내가 돈벌이하고 내 자녀를 훌륭하게 기르는데 아빠 엄마 역할을 하는데 내가 생업에 딱 투자될 때 그 공부가 내 돈이 되니까 그게 내 전공이다. 그 공부가. 근데 지금 대학교 졸업할 때의 공부는 내가 내 사업을 해서 내가 번 돈을 내가 다 쓰기는 행복한 내 전공과 내 과목이 생길 때까지는 공통 과목을 기초 과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대학 졸업반까지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의 모든 공부는 기초 전공이다. 그러니까 전공을 해도 그거는 내 전공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냥 두루두루 공부를 해라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나는 이제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니까 경제학과 4학년 때는 경제정책론과 경제 변동론을 해요. 그러니까 불황과 호황은 어떻게 오는가. 학자마다 몰라. 그래서 60년 만에 오는가 아니다 15년 만에 온다. 뭐 주기설도 있고. 불황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뭐 논쟁은 됐지만 통일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망할지 경제학자도 결론은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졸업반 때 뭐 막 하고 경제 정책론 뭐 경제 변동론 이러면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그거 4학년 과목이어서 4학년 과목을 이렇게 듣는데 그거 들으면요. 경제 변동 아는 줄 알아요. 그건 학점 따야 되는 거예요. 학점 따는데 어떻게 다른 공부 또 시간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자기 전공에 충성돼서 공부하시면 안 돼. 그 모든 분야를 다 알아야 돼. 그리고 잘 따라하세요. 모든 병의 90%는 자기가 고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질병의 90%를 건강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병원이나 약국 가시는 거 좋고 약국은 뭐 동네에서 그냥 오고 가다가 뭐 반창고 붙이고 소화제 먹고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심각한 병이 나서 병원 가는 거는 간혹 가다가 할 수는 있는데 웬만한 거는 집에서 다 고칠 수 있게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을 목사님 안 가. 폴령 목사님도 병원 안 가. 이동규 목사님도 병원 안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셋 중에 제일 튼튼하시거든. 그러니까 병원 안 갈 거야. 근데 폴령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병원 가십니까? 그런데 뭘 병원까지 다니면서 삽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래서 저거 멋있네. 그래가지고 나도 그냥 카피했어요. 그냥. 에? 자, 똥만 잘 싸면 자동으로 병이 낫는 거예요. 원래. 잘 먹고 똥을 잘 싸야 돼. 그러니까 하루에 잘 먹고 하루에 똥을 잘 싸야 돼. 참 학생만 있으니까 리얼하게 진짜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근데 많이 먹고 오래 저장됐고 똥을 싸는 놈은 의심해야 돼요. 창자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게 안 좋은 거야. 운동을 안 했든지 소화가 신속히 안 되든지 그러니까 묵은 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병한 사람 연구하면 다 뭐가 건강해? 장이 텅 비고 깨끗해요. 위장은 튼튼해도 체질이 좋아지려면 소장, 대장이 소화기관이 있죠. 위장 말고 위장은 믹서로 가는 역할이고 흡수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은 게 그냥 계속 밀어내야 돼. 그냥 젤리 밀어내듯이 그냥. 들러붙지 않고 매끈매끈하게 그냥 나오게. 그게 안 돼? 그러면은 요구르트를 장벽에 깔아버려야 돼, 유산균을. 그러니까 빨간 김치 먹지 말고 백김치, 동치미, 유산균이 가득 들어있는 물김치를 막 먹어가지고 유산균이 막 가득 차게 해야 돼. 그리고 장이 매끄러워서 완전히 그냥 들어가자마자 쑥쑥 나가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나이 들어서 이제 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요? 피부 미용하지 마세요. 먹자마자 다 나가게만 하면은 노폐물이 안 생겨. 간이 건강하고 신장이 건강하려면 노폐물 없애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노폐물이 없게끔 그냥 빨리빨리 소화를 해내면 되지. 그러면 걸어야지. 걸으면 어떻게 걸어요? 하체가 걷죠? 팔뚝이 걷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체가 걸으니까 어떻게. 이게 장이 움직이게 돼 있지. 그러니까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은 다음에 눕지 말라고 그러는데 앉지도 마.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 계속 걸어 다녀. 걸어 다니면서 어떻게 찬송하고 기도하든지 영어 단어 외든지. 근데 나 같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것 같아. 이렇게 걸어 다니고 뭐 이럴 때 뭐 그렇게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공부되면 굉장히 그걸 하면 되고 공부가 잘 안 되면 그때 기도해. 밥 먹고 나서 소화시키면서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산책하면서. 임마누엘 칸트처럼 그 천재 철학자처럼 산책을 항상 하고 다녔다. 이거. 산책할 때 모든 생각이 오더라 이거예요. 지혜가. 책상에 앉을 때 지혜가 오는 게 아니고 뭔가 산책을 하고 자연을 보면서 걸을 때 모든 아이디어나
강의 내용이 다 뜨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걸으라 이거예요. 소화도 시키고 걸으라 이거예요. 그럼 걷는 걸로 운동이 안 되죠. 그러면 다 소화시켰어. 그러면 어떻게 돼? 에? 집에 가서 앉으면 피곤이 몰려오겠죠. 그때 운동을 확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오히려 살짝 피곤할 것 같아. 그러면 오히려 운동을 확 밀어붙여가지고 아주 피곤하게 해서 샤워하고 팍 들어져서 단잠을 자나요? 탁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그렇게 스태미나 스파르타 운동을 팍 하란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장기간 공부하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자, 야구 선수 어떻게 해요? 김태균이라는 선수가 타자 잘하는 천재 타자 중에 하나라 이게. 은퇴하고 나서 방송에 출연을 한 거야. 저는 이제 야구랑 축구를 좋아해요. 예. 근데 야구 선수가 한화 선수 중에 이렇게 딱 타점 왕이 있었어. 그게 김태균이라는 선수였어. 예. 근데 지금은요 은퇴해가지고 몇 년 지나가지고요 몸이 없어가지고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그게 몸이 있는 건 뭐예요? 공이 오면은 보이는 대로 자기는 휘두르는 거 신경 안 써도 몸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맞춰가지고 장타나 홈런을 친다는 거예요. 몸이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저 보인다 그러면 보이는 만큼 1mm 차이도 안 나게 딱 되는 게 이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각이 굉장히 좋은 거지. 순식간에 지나는데 낙차가 딱 돼 그러면은 딱 꺾어서 치는 거예요. 그걸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뭐예요? 몸이 만들어져 있으면 양영자 선수나 현정화 선수가 88 올림픽 탁구 챔피언 금메달 딸 때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지. 이제 탁구공이 자기가 치는 거예요. 손이 알아서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야. 그 자기도 모르게 갈 정도로 얼마나 몸을 기억시켰냐 이게요. 예? 그러니까 탁구장 바닥이 땀으로 미끄러지고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물 잔치가 될 정도로 몸에서 땀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선수촌에서 운동을 하니까 몸이 기억을 해서 이게 머리에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면 안 되고 몸 자체가 그냥 갈 정도로 공부도 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공부 머신은 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머신 만들 때는 매일 운동하시면 안 돼. 그리고 일주일에 1번 운동해도 안 돼.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가 낫지 않나. 3번은 너무 많아. 그리고 매일 하면은 그건 최대 진학할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 매일 해야 돼. 전문 선수 되려면. 근데 잘 보세요. 전문 선수 되신 분들이 몸이 망가져요. 돈벌이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은 몸을 망가뜨리면서 젊을 때 쓰고 노년에 버리는 거예요. 몸을. 이게 수명이 있다고. 그래서 투수는 오른손 어깨가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나이 30 되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밥 숟가락 들 때만 쓰는 거지 힘을 못 써요.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운동선수가 소모품이 되니까 프로 선수가 되는데 두각을 못 나타내고 공부를 안 한 다음에 운동에 지원했는데 프로 선수가 못 됐어. 걔는 취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거야. 운동으로 돈도 못 버는 거야. 운동선수의 그 경쟁 시스템은요 치열해요. 공부해서 대학 가는 것보다 운동해서 대학 가는 게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에? 전국 대회에서 뭐 입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워요? 타고난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몸이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인 운동선수로 태어난 애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 노력해서 될 것 같아. 매일 운동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서 제 운동하래다 그러면은 그거를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 공부는 어느 정도 노력해서 되는데 운동은 그리고 예술이란 것은 좀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운동 예술 뭐 이런 종류 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위험한 쪽으로 가지 말라고 해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술을 좋아해요. 그러면은 자기가 공부도 하고 미술도 하고 음악도 하고 이렇게 두루두루 즐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천재들한테 레슨 받으면
비스무리하게 흉내라도 내. 비스무리 흉내하고 근데 좀 못 그렸어.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추상화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추상화야. 뭐야 이거 뭔 소리 뭔 그림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추상화야. 넌 보면 모르겠냐? 깊은 뜻이 있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이 망친 건데 그렇게 하면 뭐 피카소도 그게 추상화 같은 거지. 미친놈같이 그렸잖아. 사람도 아닌 게 괴물같이 그려놓고 그게 500억 보험 든 거 맞아? 1000억짜리 보험 든 거 맞아? 국가보물로 지정돼요. 그 미친 그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돼. 자, 따라하세요. 이 길인 저 길이든 둘 다 해봐라.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빵덩어리를 7이나 8로 연못에 던져서 물고기를 먹이고 오리를 먹여봐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고 난 요건 안 할까 이러지 말고 이것저것 다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을 줄이라고. 왜 그게 중요하냐? 경험을 넓혀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것저것을 여러 개를 해보는 게 경험이 늘려져서 나중에 크게 자기가 사업할 때 사람을 상대할 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이 땀 흘렸는데 돈이 수입이 들어오도록 하는 세팅이 돼야지 기업이 온 거예요. 돈을 그때그때 벌 수가 없어. 여러분이 100세가 돼서 돈을 벌러 출근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60세부터는 그 시스템으로 관리자만 두면은 여러분이 그냥 생활비를 60세부터 120살까지는 그냥 자기가 돈 안 번 건데 돈을 벌어다 놓으니까 그냥 쓴다. 이런 생각으로 갖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버는 거가 아니고 돈 버는 법을 배우는 거고 돈 버는 시스템을 정보를 해서 남이 못 들어오게 해서 그걸 점령을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을 벌면 안 돼요. 돈이 몰려드는 구조를 다른 사람이 못 볼 때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가 돈을 수금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땐 수요 공급 원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해도 그게 공급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거기서 경쟁하지 말고 경쟁이 너무 심함으로 사회 부작용이 일어날 때 필요한 사업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따라서 골드러시 당시에 금광 캐던 사람들은 재벌이 못 되고 금 캐던 사람 도와주던 산업이 재벌되었다. 그러니까 리바이스라는 청바지 회사는 골드러시 때 금광, 음광을 태러 캘리포니아로 막 이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물도 안 나오는 산골에서 계속 금을 파잖아요. 그러니까 빨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래를 안 해도 계속 한 달씩 입을 옷을 지어서 준 거예요. 광부들한테. 그게 세계적인 재벌 청바지 회사가 된 거예요. 에? 그래서 솔직히 금광 캐던 사람들은 부자가 없어요. 금 캐던 사람 중에 하나가 있어. 금 캐던 사람. 금 캐려고 막 하는데 금이 안 나오는 거야. 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빚을 들여가지고 금을 더 여러 군데 판 거야. 빚은 늘어나는데 아니 그래도 더 파야지. 그래가지고 사람을 더 고용해가지고 빚을 들여가지고 더 했는데 그 사람이 금광을 캐던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이거 망하게 된 거예요. 왜 임금을 안 주냐 이거요. 폭동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파던 거 더 파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나와라 이거 더 파는데 뭐 시커먼 게 나오는 거예요. 물컹한 게. 석유가 나온 거예요. 금보다 1000배 비싼 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다 금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이민자들이 다 그게 유행을 탄 거야. 다 금 캐야 된다. 금광을 먼저 캔 사람은 그 금을 다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미국. 지금도 미국은 미국 자기 땅에서 석유 나죠? 그 석유는 자기 거가 돼.
그런 유일한 나라예요.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자기 마당에서 석유 난다고 자기 석유 되게 하는 국가법은 미국밖에 없어요. 현재. 쿠웨이트에서 석유 나죠. 그러면은 그 마당에서 석유 나죠. 그러면 쿠웨이트 정부 거지 그거 개인 소유 못하게 해요. 사우디에서 석유 나죠. 사우디법으로 그 자기 땅에서 사우디 자기 개인 사유지에서 석유가 뿜어져도 그거 국가 걸로 몰수해 버려요. 미국만 자기 땅에서 석유 나면 자기 거야. 이상한 나라죠? 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총이 있으면 자기가 점령한 데서 그게 되면은 그게 총이 있으면은 무력으로 저항을 할 수 있으면은 그게 정부 기능이 집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왜 이렇게 미국하고 사우디 법이 다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총기 휴대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정치 활동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인은.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이상한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권을 차지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아니한 사람들이 쉽게 정치를 장악하지 못하게끔 거룩하고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사회정의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취미 활동이 되면 더 좋죠. 자기가 심각하게 하는 것보다 이게 언론 활동하고 댓글 다는 거 이거 즐겁다 이래가지고 막 사업하다가도 그러고 달고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렇죠? 운동하고 이렇게 소화가 잘 되게 하는 게 이게 기분 전환이 되는 거야. 여러분 속이 텅 비면 어떻게 해요? 상쾌하잖아요. 장에 뭐가 꽉 음식물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난 싫어 그런 게. 그러니까 오래 안 먹고 버텨도 되는 거예요. 주스만 먹어도 당근 주스만 쭉 먹어도 하루 종일 버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운동을 해서 이걸 계속 장을 깨끗하게 하는 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운동을 할 때 그것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고 대학을 진학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한다 생각하고 자기가 돈을 벌게 될 때 그때부터는 정말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자기가 일한 게 자기 소득으로 들어오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일했는데 빌 게이츠가 다 가져가고 자기가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이재용 씨가 다 벌어가. 그러면 하나님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안 만들어도 되는데 그 반도체 기술은 여러분이 갖고 있어서 삼성전자 반도체 특허는요 미국 사람이 발명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팔아먹으면 그건 미국에서도 로열티로 돈을 받게 돼 있어요. 미국 사람이. 그러니까 만들지 않고 돈을 버는 거예요. 다 유태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니까 지적 소유권만 갖고 있으면 공장을 해외에 둬도 그 돈이 몇 프로는 오게 돼 있다고. 예를 들어 어떤 소설가가 소설을 많이 써가지고 출판사가 돈 많이 벌어. 그러면 인세를 받게 돼 있다고요. 그 소설가가. 예? 1000만 부가 팔렸어. 그럼 100만 부어치의 100% 수익 10%에 그럼 100만 부잖아. 100만 부어치가 오면은 어떻게 해요? 예? 그 작가 소득이요. 그러면 1만 부가 되면은 1억 좀 벌 걸 아마? 10만 부 팔리면 그러니까 만 부가 팔리면 1억을 버는 거예요. 유명 소설가. 성경 공부 교재 만들면 이건 돈도 못 벌어. 다 없어지는 거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읽을 걸 써야지 돈을 버는데 10,000권을 팔리면 예를 들어 10,000원씩 남긴다 해봐요. 강남에 있는 출판사 기준. 그럼 100만 번 팔리면 100억을 버는 거예요. 그럼 베스트셀링 하나 나와서 1,000권의 마이너스 적자를 다 메우고 사는 게 출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판사 하면 안 돼. 재료비가 너무 드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출판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전자출판이나 인터넷으로 가겠죠? 종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회사가 부도나지 않게 하려면 종이를 의지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종이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비용이 안 들게 문서로 하죠. 그러면은 자기 권리가 있어야지. 그러면 자기 권리가 완전히 확보되려면은 모든 프로세스를 자기가 다 거쳐야지 자기 소유가 되지. 그럼 모든 프로세스를 다 자기 권리화 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비밀이 보장돼야 돼요.
그러니까 애플은 이게 분해가 안 되게 돼 있죠. 배터리도 그거 분해를 못 시키게 하죠. 옛날에 삼성폰을 제가 쓸 때는 이거 뒷카바에 열면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배터리 분리하면 어떻게 돼? 첨단 회로가 공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정보 기능으로 해가지고 싸움이 들어간 거예요. 해리스 장군만 정찰기로 그거 정보를 통해 핵잠수함 잡아낸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정보 싸움이라고. 근데 이 정보가 무제한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 착한 사람,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하는 게 스트레스 안 받는 몸을 만드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해줘야지, 몸을 만드는 것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쿨쿨 자고 운동 안 하면서 난 몸이 건강한 몸 되게 해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황용조 감독이 예수님 잘 믿는 건 아니신 건지 잘 믿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는 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 학비를 대준다고 해서 육상 전문 학교에 갔다는 거예요. 육성 예비를 낼 뭐가 학비를 고등학교 학비를 못 내는 처지였대요. 그러니까 숙식 제공하고 등록비를 대준다는 거예요. 육상 선수로 그 대회에 선발되면. 그래가지고 학비를 벌기 위해서 계속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뛰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짐승인 줄 알았대요. 밥 먹고 뛰고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뛰고 자고 밥 먹고 뛰고 자고. 그러니까 짐승처럼 뛰기만 하는 거. 뭐 치타인가 봐. 그레이하운드인가? 뭐 그렇게 뛰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지 않으면은 학비를 못 버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뛰어도 스트레스 안 받는 체질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기에 뛰다 보니까 폐활량이 는 거지. 어머니가 해녀라서 심폐 능력이 좋다 그러는데 그분 얘기는 죽도록 학비를 벌기 위해서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심폐가 커졌다는 거예요. 앞뒤로 튼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가난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한민국 제1의 심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자기 몸이 마라토너의 몸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을. 전 세계 1등을 한 거야. 그러니까 노력이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가 공부하는 몸을 만드는 것도 노력을 해야지. 공부할 때 졸려. 그럼 몸을 안 만들었잖아. 아니 몸은 체육 선수나 만드는 거지 뭐 공부하는 사람이 못 만들어. 공부 몸이 있어요. 먹지 않고 오래 빈속으로 버티고 안 지쳐. 그게 공부 체질이에요. 배부르면은 졸음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상태에서 안 지쳐 하루 종일. 자, 새벽에 5시에 왔죠, 학생들. 지금 4시 넘었죠. 이게 공부 체질인 거예요. 목사님 아무것도 안 먹죠. 24시간 아무것도 안 먹죠. 지쳐 안 지쳐? 안 지치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여러분. 안 지쳐. 그러면은 가만히 24시간 공부하고 말 안 하고 공부만 해. 할 수 있겠죠? 스트레스 안 받죠? 엄마가 밥을 하루 종일 안 줘도 스트레스 안 받을 정도로 집중을 하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말에 집중을 하면 엄마가 밥을 안 주시고 아빠가 간식을 안 사다 주셔도 버틸 수 있는 깡다구가 있는데 이게 몸이 알아서 하죠. 그리고 그러면은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체질이. 그리고 적게 먹고 오래 공부하고 그리고 푹 자. 그러면은 무병 체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먹고 힘내서 공부하자. 그러면은 장에 정체가 많이 돼 있겠죠, 소화물이. 그러면 오래된 숙변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중년에 병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에 병이 안 드는 몸까지 다 세팅을 해드리는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작전 짜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술 전략에 능하게 수험생 기준으로 이렇게 오후 특강하는 교회 없을 걸 아마. 에? 이렇게 몸이 딱 되잖아요. 배고픈데도 계속 되잖아. 그러면은 밥은 주는데 군대 밥은 먹으면 돌아서면 배고파. 그런데 가서도 버티는 사람은 안 먹고도 공부를
계속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많이 먹고 그걸 다 소화내고 이렇게 많이 먹을 때도 그거를 버텨내고 안 먹어도 공부를 밤새 다 해내고 이런 사람이 정신력이 세져서 특수부대 가서도 버티는 거지. 밥을 많이 무제한적으로 먹던 사람 특수부대 가봐야 다 뻗어요. 그거는 정신력으로 버텨야지 몸이 근육이 많이 붙고 힘센 놈이 버티는 게 아니에요. 군대는. 깡다구로 하는 거예요. 그거 힘센 놈 다 나가 떨어져요. 못 버텨요. 그러니까 정신력 세지 않으면 군대에서 못 버틴다고. 그러니까 근데 군대보다 더 힘든 게 뭐냐? 사회생활이라. 사회생활은 계속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공부를 순간순간 해야 돼요. 그래서 학위를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필요 없는 거는 제끼고 남에게 필요한 거는 알려주고 나에게 필요한 거는 완전히 점령하고. 근데 학위장은 안 나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공부 전쟁이에요. 사회생활 자체가. 남이 가르쳐준 대로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이 하려는데 투자자들이 몰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을 이용하고 날라버리는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하면 돈 많이 번대. 그래서 이걸 투자하래.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먹이로 해가지고 투자금을 받아서 100배로 돈을 불리려고 그걸 유혹하느라고 거기 투자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와서 어디다 투자하세요? 어디다 투자하세요? 이래요. 그러면은 1년에 몇 억씩 벌 수 있습니다. 이래요. 그 사람 뭐 얼마 버는 거야? 여러분 1억 벌 때 조를 버는 거예요. 조를 벌기 위해서 미끼, 물고기한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억을 버니까 여러분 돈을 투자하라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금융기관 다 동원해서 자기는 조를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라고 그러는데 빠지면 안 된다 이거요. 투자를 하라는데 돈을 대지 말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한테 사업 잘한 걸 다 배우고 도와주기만 하고 월급만 싹 받고 나오는 게 학습이 되고 좋은 거예요. 왜 자기 재산을 걷다가 바쳐? 빌 게이츠 사업에. 다 이용하는 거예요. 이재용 씨가 자기 돈으로 뭐 사업하는 줄 알아요? 자기 돈은 자기가 다 은행에 갖고 있고 못 쓰게 해요. 아무도.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금 갖고 자기 재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벌들이 어떻게 하는 거를 구조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말고 사업을 잘해서 뭔가를 이루는 사람의 모든 걸 배우기만 하고 배울 때 도와주면서 배우면 용돈이나 활동비나 월급도 줘. 근데 자기가 배우려고 갔는데 월급이 나오는 거야. 근데 많이 배우려면 일을 실제 해보면서 배워야지 많이 배우죠. 그래서 일을 해드리면서 자기가 많이 배우려고 그런 건데 월급이 나올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따라서 취직생활은 학교생활이다. 진짜 돈이 벌리는 학교생활이에요. 근데 그걸 좋은 정보를 가르쳐주는 회사 들어가려면 학벌이 좋아야 돼. 그리고 대학 레벨이 좀 떨어져. 지방대를 나왔어. 좀 떨어져.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대학원을 한두 개 더 다녀줘. 어디서? 수도권에서. 어디서? 수도권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대학을 또 재수를 해? 대학 그냥 빨리 졸업하는데 올해를 딱 맞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외국어 공부하고 뭐든지 다른 분야를 다 책을 많이 읽어서 자기가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지방대라도. 예? 그리고 어떻게 방학 때 여러 가지 또 공부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또 들어가가지고 아니 나는 최종학력이 인서울에 있는 교육기관에 나왔어요. 그러면 최종학력이 점점점 가장 중요한 거지 유치원, 초등학교 안 물어봐요. 요즘 고등학교도 안 물어봐. 대학교부터 물어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뭐 불리한 게 없어지는 거지 점점. 그리고 자 인공지능이 발달을 할수록 어떻게 돼요? 공부 잘하는 놈들은 직업이 없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 많이 하고 지혜롭고 넉넉한 분위기를 위해서 공부를 졸업하면 되지 굳이 머리가 좋을 필요 없어요.
정직하고 충성되면은 돈이 다 여러분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지 돈 벌던 시대 끝났어요. 윌슨이라는 IBM 컴퓨터가 하버드 예일 법대 나온 변호사 5,000명이 한 달 동안 5달 동안 해야 될 프로젝트가 있대요. 뭐 그 로펌 회사에서 맨하탄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그거를 윌슨이라는 슈퍼컴퓨터가 10년 전에 5분 안에 다 끝내요. 500명 동원해서 1년 프로젝트 하는 걸 5분 안에 끝내요. 그게 하버드 로스쿨 나온 사람들이 1년짜리를 5분 안에 끝낸다고. 하버드 로스쿨 다니면은 공부 잘하는 애죠. 그죠? 미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데요. 근데 그걸 1년짜리 거를 5분 안에 끝낸다고.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두루두루 아는 사람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신뢰까지 있어. 매너가 좋아. 이 매너가 좋으려면 땀 흘리고 즐거워하고 힘들어도 즐거워하고 사람 보면 즐거워하고 그러면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하고 땀 흘리고 어떻게 해요? 식사 접대하고 피곤 시장하신데 드세요 그러고 막 즐거워하고 운동하고 식사 시간에 막 즐거워하고 이런 사람이 사람을 쉽게 사귀는 거예요. 공부만 하는 애들은 사람을 못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어떻게 해요? 식사하면서 즐겁게 식사하고 푹 자고 그걸 즐길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업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지 못해서 서울대를 못 갔네, 의대를 못 갔네, 뭐 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먹여 살려주신 거예요. IMF 시절에 1990년 후반부 김영삼 대통령 때 내 친구들 사업하던 애들 다 망했어요. 은행빚을 끌어다가 사업을 했거든. 그때는 은행이 잘 돌아갔어. 전두환 대통령 때 대학 다니는 우리 친구들은 선배들은 그때가 최고 대한민국 호황 때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 정치를 제일 잘했어. 그때는 뭐를 해도 다 돈 벌었어. 그러니까 전두환은 천재인 거야. 내가 볼 때. 경제 천재인 거야. 내가 볼 때. 지금 경제 대통령 다 필요 없어. 한덕수 하버드 경제 나왔죠. 한덕수 지금 총리. 하버드 박사예요. 경제학 박사. 다 필요 없어. 지금 불경기요. 육사 나온 전두환이 하버드 경제학 박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 벌 줄 알고 다 호황 때를 대비해서 사업을 하던 훈련을 했어. 근데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 때 말아먹은 거야. 말아먹은 거야. 김영삼이 미국하고 조율을 안 한 거야. 이 바보가. 예? 예. 그래서 미국에서 정보를 안 준 거예요. 이거 파산하고 국가부도 나는데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뻥 하니까 김영삼 바보 된 거지. 그래서 뒤에 김대중이 도산한 그 망한 모든 좋은 기업들 다 외국에 팔아넘기고는 매판 자본 그냥 완수한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경제 종속이 더 된 거예요. 자본이 없어진 거야. 삼성전자 설계 저 미국에 특허 있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제조해서 파는 거지 유대인들이 다 설계 지적 소유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는 유대인은 하는데 왜 우린 못해? 다 하지. 그리고 특허를 내줄 때 전 세계 200개 국가에 다 특허를 내려면 미국 특허청에 특허를 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영어를 일단 잘해야지 큰 돈을 버는 거예요. 미국 특허청에 인준이 안 나는데 한국 특허 받는다고 아프리카 국가가 인정을 하겠냐 이거요. 미국 특허를 받으면서 한국 특허를 받아야지. 미국 특허 받지도 못하면서 뭔 200개 국가에 뭐 국제적인 활동을 한다고 그래.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영어를 기본적으로 잘하라는 것은 대학을 좋은 데 가라는 단순한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땀 흘리고 노력한 거 여러분 소득으로 다 들어오게 도와주려고 영어에는 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즈니스를 할 때 결국은 계약문서 글씨를 읽고 사인하고 그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국제 변호사 이용해가지고 계약을 했대 봐. 검사를 못하고 까막눈인데 그거 국제 변호사를 어떻게 부려먹어요. 자기가
글씨를 읽어야지. 국제 변호사가 계약서 써줘도 그걸 검토하고 마음에 드는데요. 요거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어야지. 에? 수준이 돼야지. 수준이. 수준이 안 되는데 아예 모르면 인공지능 쓰죠. 인공지능은 원문대로 해석을 안 해준다는 거 모르세요? 내가 여러 번 가르치는 거야. 인공지능 번역은 원문이 아니에요. 뒤에서부터 한글 어순으로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원문은 영어로 하게 돼 있어. 국제계약은. 그럼 국제계약서나 외교문서 계약서는 중요한 거는 영어로만 해야 돼요. 영어는 앞에서부터 읽어야 돼. 앞에서부터 읽지 않을 때 이상한 번역되는 거 아까 다윗 사무엘하 24장 1절 번역 뒤에서부터 해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망하도록 뭐 저주받도록 감동시킨 걸로 잘못 번역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옳게 인도하시니 다윗이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하고 충돌하더라. 이거 원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옳게 인도하셔서 그때 나쁜 놈인 다윗이 목숨 거는 군인하고 충돌되니까 요압 장군하고 충돌되는 현상인데 그건 번역을 뒤에서부터 한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어떻게 해요? 뒤에서부터 번역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할 때 뒤통수 맞아요. 누구한테? 인공지능 AI한테 뒤통수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걔. 번역을 해? 인공지능? 장사할 고객, 길 지나가는 상대한테만 제품 사세요. 이 제품은요 뭐가 좋고요. 요럴 때만 인공지능 쓰는 거지. 자기 소유권과 관련된 건 자기가 직접 국제계약서 그거 영어를 직접 읽고 한국어를 통하지 않고 일을 파악을 해야지. 계약을 하는 건데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제가 쉽게 일어 속에 있는 한국어, 중국어 속에 있는 한국어 원리. 그래서 중국어, 한국, 일본어 다 한국말처럼 느낌이 오도록 좀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발음은 중요하잖아요. 발음은 중요하잖아요. 중국 사람도 중국 사람 발음 못 알아들어요. 오키나와에 있는 일본 사람 말을 홋카이도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고. 발음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도쿄 발음 더 잘할 수가 있어. 발음은 중요한 게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약서에 사인하냐 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발음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전문 통역사 모시고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거. 예? 그래서 지금 자기가 경제적으로 박사를 따는 것은 정치 활동을 위해서나 60세 퇴임 이후에 사회 활동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따는 거고 또 20살까지 공부할 때는 그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평생 공부하는 몸을 체득하고 근육을 만들듯이 공부하는 근육 덩어리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오래 공부를 하고 오래 사람을 사귀어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학창시절에 버텨야지 서울대 못 가면 어때요. 쉽게 말해서 대학 좀 못 가면 어때. 아무 대학이나 다니면서 오래 맞으면서 시간을 버는 거야. 4년.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부족한 걸 메꾸자. 그래가지고 만만한 데 가가지고 4년을 다 오래 맞으면서 좋은 대학원을 가면은 멋있잖아. 점점 좋은 데로 가잖아. 그게 좋은 건데. 예? 서울대 딱 붙었어. 근데 인생이 갈수록 꼬꾸라져. 그 보기가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갈수록 좋아져야 돼. 갈수록 저력 있는 팀은 뭐예요? 1회 점수를 잃어. 근데 점점 따라가. 그러다가 9회 역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팀인 거예요. 저력이 없는 팀은 뭐예요? 1회 먼저 다 따놔야 돼. 7점 이상 따놔야지 이길 수 있어. 이게 실력 없는 팀이야. 그래가지고 초반에 다 결정되는 팀. 이게 근성이 없는 팀. 야구 경기에서. 관중도 안 모여요. 그런 팀은. 어느 팀이 관중 몰이하는 거예요? 9회 언제든지 찬스 오면 뒤집는 팀이 관중이 계속 오는 건 기대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기대, 흥미진진하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 공부 못했는데 점점 공부를 잘해. 근데 대학교 때 중간까지 가. 됐어. 대학교 때 1등 안 해도 돼. 중간까지 가. 됐어. 대학 졸업한 뒤에 너의 길을 가봐. 그러면 어떻게? 나의 길이 어디 있어요? 남의 것을 도와줘 보세요. 계속
돈 많이 버세요 사장님, 내가 도와드릴게요 이러면서 도와드리면서 월급 받으면서 전부 그거를 다 배우는 거야. 그러면은 대기업체 가면 다 못 배워. 중소기업 가서 다 배워. 그러면 어떻게 돼? 예? 다 배우고. 그럼 제조업을 다 배워.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예? 다른 분야로 또 가가지고 다 배워. 그리고 이 산업과 저 산업과 C 산업과 완전히 다른 뭐 조선업이라고 해봐. 그런 걸 다 엮어가지고 없는 회사를 만들면 그 서비스 업체는 지구상에서 여러분 회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합을 잘해야 돼요. 그 조합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일론 머스크지.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필요한 거 막 붙이고 여러 사람 산업을 결합해가지고 없던 신종 산업을 만드는 거죠. 그럼 뭐 조합만 잘하고 경영만 잘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린이들한테. 그럴 때 꼭 좋은 대학 나오면 좋죠. 근데 좋은 대학 나오면은 데이트할 때 이용해 먹을 수는 있는데 회사 들어가면 실제 얘가 어떻게 회사에 돈 버는데 똑똑하고 정직하고 충성된지만 필요하지 대학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사장님들은 이게 내 편이야? 종업원 편이야?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를 먹여 살려주시는 회장님 편으로 붙는 게 지혜자지 종업원 편을 왜 들어? 여러분 회사 갔을 때 자기 가족 부양하려고 회사 출근하는 거지 종업원 부양하려고 회사 출근하는 종업원이 어디 있어요? 회사 출근하는 자기 가족한테 돈을 갖다 주려고 지금 출근하는 건데 그러면 돈을 벌게 해주는 거는 돈줄을 잡고 있는 회장님인데 회장님한테 충성해서 회장님한테 사업의 비법을 다 배우는 게 돈도 많이 벌고 자기 사업할 때도 유리한 거지. 노조 활동한다고 뭔 놈의 집에 갖고 갈 게 있어. 노예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노예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의 길을 가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노예의 길을 가요. 그렇다니까 예? 선교사 아무나 못해요. 겁나가지고. 그래서 대형교회 취직해서 부목사로 노예 생활하다가 설교도 못하고 쫓겨나는 거야. 에?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은 그렇게 교계가 세팅이 돼 있어서 저희는 가족적으로 돕고 사는 사람끼리만 연합을 하지 계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순수하게 사니까 목사님 얘기 듣고 밤새 공부해도 지치지 않고 당근 주스 하나 먹고 오렌지 주스보다 안 달잖아요. 근데 당근 주스 왜 얘기하냐면 장에 노폐물을 없애줘요. 이 당근 주스가 100%. 그리고 당근은 땅속에서 자라서 당근에는 농약을 안 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당근에는 화학 농약을 안 쳐요. 당근에 농약 묻어 있지 않아요. 뿌리 식물이라. 그래서 중금속 오염이 배추보다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추즙을 먹어. 위험한 거지. 당근을 갈아서 당근즙을 먹지. 그리고 이게 숙변을 없애주잖아. 그리고 성인병 걸린 사람은 당근이 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성인병 치료하는데 당근 주스 먹고 병 났다는 사람 많으니까 말이나 토끼가 좋아하는 당근을 먹으라 이거요. 그래가지고 변비를 다 없애라 이거요. 당근 주스 먹고 하루 종일 못 버텨? 근데 좀 먹고 싶어? 그럼 운동 좀 하시지. 뭐든지 공부 체력을 키우는 쪽으로 먹고 싸고 운동하고 계속 하면은 여러분은 80세, 90세까지 공부해요. 그리고 이제 자 따라서 60세 이후 공부하는 법. 공부하지 마시고 모든 분야에 성공을 한 사람을 식사 접대하고 교제하면서 핵심 정보만 식사 시간 때 배우면 되고 불필요한 거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 해줘. 그러니까 그땐 공부하지 말고 공부하는 걸 모든 영역을 점령한 사람을 교제함으로 공부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너가 좋아지려면 운동하고 식사 접대하고 이거를
운동하고 사람 사귀고 식사 접대해서 사람 사귀고 이것으로 돈이 다 오는 거지 공부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공부는 뭐예요? 내가 못하는 분야를 겸손하게 배우고 정신 훈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훌륭하게 되면은 이 교회를 다닐지 다른 교회를 다닐지 이민 가서 다른 나라에서 살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한테 왔으니까 목사님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나를 거쳐간 아이들은 가장 복되게 내가 만들고야 말겠다. 난 이거를 자신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지는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운동 안 해? 그러면은 성욕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해야지 공부 체력이 되는 거고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공급을 하는 운동을 할 때 내가 공부 잘한다. 이게 육적으로 공부 잘한다. 머리를 키울 필요가 없어요. 머리에 산소를 많이 집어넣는 놈이 집중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 저장보다 이 회전 이게 처리 속도가 빨라야지 비싼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산소를 많이 뇌에 공급하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겠어? 사이클링보다는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숨이 직통으로 열려 있고 숨구멍이 열려 있게 운동을 하는 게 좋죠. 그러면 수영이나 이게 달리기가 좋지 않을까? 근데 달리기를 하면은 무릎이 나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걷듯이 뛰란 말이에요. 빨리 걷듯이 뛰라고. 예, 나이가 드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은 나이가 젊어 그러면 팡팡 뛰는 거예요. 성장계는 팡팡 뛰는 거예요. 근데 20살부터는 어떻게 해요? 국가대표 선수처럼 해야 돼. 뛰면 부상이 와. 다 큰 사람이 국가대표 선수 되죠. 그럼 부상이 와. 고등학교 때는 성장기죠. 부상이 와, 안 와? 안 와요. 연골이 자라버려 그냥. 그러니까 그때 막 뛰어도 되는 거야. 근데 키가 딱 멈추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 국가대표 선수처럼 관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래 쓰게 만들어야지 그 성장기 때 고등학교 때 운동하듯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자 따라하세요. 100세까지 활동하고 120살까지 기도한다. 그 기본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잘 못 움직이더라도 운동을 못하고 막 출근하고 이런 건 100세까지 하고 120살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전화로 하고 식사 자리에서 사람 교제하고 이런 거는 노인들처럼 이렇게 한다 생각하려면 몸을 깨끗이 해. 예? 자 따라서 당근 주스. 예. 알겠죠? 5분 기도하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하면 안 되고 예. 공부하는데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학생들 공부합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데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대학생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사업하는 지혜도 주시옵시고 공부하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주여 5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